안녕하세요. 박수 받을 일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골격을 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골격이 딱 잡혀야 되니까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아직은 모르셔도 아직 10개월, 한 1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 시간에 지적 공부에 관한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이 지적 공부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 먼저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 공부가 있었죠. 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불렀습니다. 가시적,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적 공부란 뜻이에요. 종이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3가지 형태가 존재했죠. 첫 번째 대장 형태, 두 번째 도면 형태, 세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 대장 형태는 4가지가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 2가지 지적 공부는 지적 공부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수한 토지가 나타났다고 했죠. 특수한 토지가 나타나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장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뭡니까?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래서 대장 형태의 지적 공부는 4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형태는 2가지가 있죠. 지적도, 임야도. 대장 형태와 도면 형태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시적 지적 공부는 7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를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한 지적 공부. 그렇죠. 불가시적 지적 공부, 즉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 공부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이건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총 8개의 지적 공부가 있었는데 이 각각의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내용이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12문제 중에서 2문제니까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겁니다. 먼저 소재 집어는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소재 집어는 모든 지적 공부. 그 다음에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4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기억나십니까? 또한 이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일치했죠. 맞습니까? 따라서 네, 암기 안 되셔도 괜찮아요. 아직 1년이나 남았으니까 흔적만 있으시면 돼요. 다시요.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4개였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여기는 어떻게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정식 명칭으로. 그렇죠.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로. 맞습니까?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차, 장, 천, 원.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그렇죠.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일치했기 때문에 축지법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와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 일치합니다. 따라서 축척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가 등록이 될 겁니다.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딱 2가지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경계가 등록되는 지적 공부, 경계는 직선이죠. 따라서 그림 형태니까 그림 형태의 지적 공부, 지적도, 임야도. 좌표값은 좌표, 등록부. 그리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등록되는 지적 공부.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전부 다 문자 형태죠. 따라서 문자 형태의 지적 공부인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다라고 했습니다. 얼핏 기억은 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무엇을 공부하셨냐면 토지 이동에 대해서 공부하신 적이 있어요.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은 일반적 토지 이동, 특수한 토지 이동 둘로 나눴었는데 일반적 토지 이동 뭐가 있었을까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일반적 토지 이동은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 되는 경우를 일반적 토지 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특수한 토지 이동이 있었죠. 토지 자체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지적 공부를 바꿔야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등, 축, 지, 토, 회. 등은요, 등록상 정정. 축은 축척 변경, 지는 지번 변경, 토는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그 다음에 행은 행정구역 변경 또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이 토지 이동에 관한 내용이 출제가 자주 되는데요. 먼저 신규 등록의 의미는 지적 공부에 한 번도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지적 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할 때 신규 등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즉 바다를 메꿔서 토지로 만들게 되면 그 토지는 새로 탄생한 토지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죠. 또한 무인도를 처음으로 발견한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었겠죠. 이러한 공유수면 매립지나 무인도 같은 경우를 지적공부에 신규로 등록할 때, 맨 처음에 등록할 때 신규 등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등록 전환은 뭐였습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죠. 토지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 따라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토지, 또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토지는 총 18개의 지목의 토지인데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죠? 토지대장, 지적도에.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 따라서 효율적 관리가 필요 없는 토지,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없는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의 토지는 10개예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지목의 토지는 18개. 그래서 이 10개의 지목이 18개의 지목으로 바뀔 때 더 이상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공시할 수는 없죠. 이때 등록 전환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정확하게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다시요. 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에서 지목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지목으로 바뀔 때 이때 등록 전환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분할이 있었죠.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했고, 이 분할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분할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반대는 뭐였죠? 합병.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합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병도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지목 변경. 지목이 바뀔 때 이 지목 변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목이 바뀔 때 일부는 등록 전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나머지만 지목 변경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10개의 지목에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10개의 지목에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18개의 지목으로 바뀔 때만 등록 전환이라고 했죠. 그 10개 내부에서 바뀔 때, 또는 18개 내부에서 바뀔 때, 또는 18개에서 10개로 바뀔 때는 등록 전환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때는 지목 변경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다가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녹기 시작해서 상승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바닷속에 잠겼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토지가 바다가 됐기 때문에 귀에 걸치는 게 떨어졌네요. 네, 토지가 이거 불길한데요. 오늘 먼 데를 가야 되는데 토지가 바다가 됐다면 더 이상 지적공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말소시키는 거,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특수한 토지 등을 먼저 보시는데 축적 변경, 아니 먼저 등록상 정정부터 보시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등록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때 이를 고치는 거, 이를 등록상 정정이라고 했죠. 이 등록상 정정은 원칙은 뭡니까?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지적소관청은 정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0가지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10가지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한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때 안에서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축적 변경, 소축적의 지적도에서 대축적의 지적도로 바꿔서 등록하는 것을 축적 변경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축적 변경이 만들어진 취지는 두 가지였죠.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적 변경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바뀌는 것은 도면의 정밀도가 떨어지겠죠. 따라서 이는 축적 변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바뀌는 것은 도면의 정밀도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축적 변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야도에서는 축적 변경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정밀도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적도에서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 보신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었죠? 측량이 있었죠. 측량. 이 측량은 이 토지에 관한 정보 중에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정확하게 등록을 해야 되니까 측량을 한다고 그랬죠.